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수가 이제 크게 올랐죠. 네, 양쪽 다 코스피, 코스 양쪽 다 1.4% 정도씩 급등을 했는데, 자, 일단 지수 체크를 좀 해드리고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해서 지수를 상승을 시켰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급등한 게 이제 반도체, 뭐 재료 부품, 장비주들 다 급등을 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이제 아주 오랜만에 급등을 했거든요. 역시 미국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1.4% 급등이 나왔고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그냥 잠깐 이제 쉬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어제는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조금 하락하는 바람에 떨어졌었는데 오늘 뭐 그 이상 상승이 나왔죠. 코스닥도 1.37% 급등 마감을 해서 어제 하락했던 거를 다 회복을 시키고 아주 그 이상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죠. 예, 어서 들어오세요. 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은 역시 이 상승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죠. 왜? 무서우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 쪽에서 오늘 자, 전체로 봤을 때 외국인이 3,400억 순매수고요. 기관은 4,200억 순매수인데 장중에 외국인의 그 순매수세가 강하지 않았어요. 어제랑 비슷한데 오전에는 외국인이 순매도였고요. 네, 나중에 순매수로 전환하긴 했지만 장 끝날 무렵까지는 1,000억 원 미만이었는데 순매수가 장 끝날 때 확 늘었죠. 그죠? 네. 오늘 그러면 어디를 집중적으로 샀느냐? 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업종별로 보시면 오늘 외국인은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제 순매도를 하고 전기전자를 엄청나게 많이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기관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2,800억을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4,200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전기전자에서 외국인이 4,900억 즉 훨씬 2,000억 넘게 더 많이 샀죠. 전체보다 전기전자 쪽 순매수가 2,000억이 더 많다고요. 그럼 뭐예요? 다른 거 팔아서 전기전자 샀나? 뭐 그렇게 생각해도 뭐 무리가 없는 그런 수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관도 총 4,200억 원 순매수인데 전기전자가 5,000억 순매수. 그럼 뭐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순매수보다 전기전자 쪽 순매수량이 훨씬 많다. 네. 오늘도 외국인이 뭐 샀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엄청나게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순매수를 해서 강하게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저도 요즘에 그래서 반도체 쪽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근데 오늘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일본 증시 저기 다 올라갔거든요. 일본 증시 오늘 1.15% 우리랑 뭐 비슷한 상승세죠. 그죠? 대만 증시 보실까요? 대만도 1.3% 근데 중국은 떨어졌어요. 여기는 1.15% 떨어졌고 근데 오늘 이제 뉴스를 이쪽 걸 좀 보여드릴까요? 네, 그러면 저기 중국이랑 일본 쪽 증시에서 그죠? 네.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느냐 시황 다 나오는 게 있거든요. 잠깐 캡처해 드릴게요. 증시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계속 눈팅 그죠? 눈으로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죠? 중국 증시가 오늘 하락 마감을 했잖아요. 여기 저기 상해 증시가 1% 이상 하락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자 잠깐만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중국은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는 반도체 좀 올라갔어요. 여기는 은행주랑 이런 거 위주로 빠졌고
중국 증시 요약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잠깐만요. 자, 캡처한 걸 이제 보면서 얘기하죠. 요건데 기사 나온 거거든요. 여기. 장 초반에는 상승폭을 확대하는 듯 보였으나, 그죠? 네, 3,900을 넘지 못하고,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뭐 좀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냐면 중국이랑 또 미국이랑 또 반도체가 또 갈등하잖아요. 뭐냐면 중국이 자기 자국 기업들한테 엔비디아 반도체 칩 사지 말라고 하니까. 응? 자국 거 사라고, 중국 거 사라고 하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주식들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그죠? 다른 종목들은 빠졌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은 증권주와 은행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본 증시 쪽도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 올랐어요. 자, 보시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죠? 뭐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상승 등에 힘입어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디스코, 도쿄 일렉트론, 어드반테스트, 레이저테크 등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증시 상승을 이끌었어. 다 반도체 위주로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개미들은 여전히 걱정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도 마찬가지겠죠. 대만 증시가 올랐다는 거는 반도체 관련주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건 뭐 안 봐도 뻔한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주가 시장을 이끄는 게 맞아요. 지금 주도주예요. 코스피 지수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였고, 코스닥이 이제 제 이 얘기도 이제 예전에 했던 적이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가려면 두 가지가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이오가 가든지 아니면 반도체가 가든지. 코스닥 쪽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많아요.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바이오주들로 좀 많이 돼 있는데, 그 바로 뒤에는 누가 있냐면 반도체, 뭐 장비, 재료, 부품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IT하고 BT가 같이 갔을 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주들은 갈 듯 말 듯 막 이러고 있잖아요. 가긴 갈 것 같아. 갈 듯 말 듯 그러고 있고, 일단은 이제 반도체주들이 뽑은 거예요.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차트를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반도체주는 우리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가는 거예요, 지금. 종목들 한번 쭉 둘러보실게요. 잠깐만요. 이게 시장이 되게 빨리 좋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니까. 그리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때도, 문재인 정부 초반 때 있죠. 그때도 반도체 위주로 반도체가 먼저 갔다니까.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면서, 그죠? 네. 뭐 갑자기 조기 대선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그래서 초반에 정책이 없었어요. 뭐 정책이 있을 수가 없지. 뭐 갑자기 저기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초반에 올라갔던 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원래 가고 있었는데, 그거 3번 더 뽑더라 이거죠. 그때랑 똑같아요. 삼성전자고요. 이게 SK 하이닉스.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세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SK 하이닉스인데요. 외국인 지금 미친듯이 사요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3% 급등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미친듯이 사지. 막 땡겨. 개인들은 팔고 앉아있고 열심히. 그 다음에 그럼 얘네 대형주만 가느냐? 아니에요. 지수가 올라가면은 개미들, 징징거리는 개미들 있죠? 맨날 징징이들이라고, 징징이들. 맨날 징징거리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 맨날 뭐 대형주만 가지, 지수만 가고
내 종목은 안 간다고. 안 가긴 뭘 안 가. 보세요. 종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이게 반도체 재료 부품 장비주들인데 야, 되게 잘 가고 있네. 이것만 느끼시면 돼. 시장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시라니까 빨리. 그래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LTC, 오킨스전자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죠. 올라오기 시작한 지 2주 넘었어요.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 게 2주 넘었잖아. 한 2주? 3주 전부터 움직였었다니까. LTC 이것도 그렇고 3주 전부터 올라오고 있었어요. 걔네들이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메카로, LK캠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한솔 아이원스, 워닝 머티리얼즈, 타이거 일렉.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반도체 재료 부품 그쪽입니다. KNJ, TMC, CNS, FN, S테크, 하나마이크론, 덕산 텔코피아. 이건 이제 슬슬 움직인다, 그죠? 퓨릿, 마이크로 컨텍솔, TCK, 샘CNS 많습니다.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YC캠, TMC,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양 디지텍, 메가터치 이거는 아직은 안 가는 이런 것들이죠. BCNC, 지오 엘리먼트, 원익 QNC 많아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동진 세미케인 뭐야? 코스닥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갈걸 이게 아마 20위니까 30위 안에. 코스닥 상위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잘 가고 있잖아요. 뭐가 안 가는데 자꾸. 응? 반도체 장비주들, 로보스타 얘는 반도체 장비주도 되고 로봇주도 돼요. 아, 상한가. 멕시콘 22%, IST, YC, JMB, 제우스, 에이펙트,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펜트론, 네오셈, 에로티베큐 신났습니다. 계속 갑니다 지금. DI가 옛날에 그 싸이 그 아버지 회사 아니에요? 강남스타일 그 싸이 있잖아. 최근에 마약 얘기 나온 그 싸이, DI 아버지고. 파크 시스템스 여기 별로고 수급은 좋은 것 같아. STI, TCK 아까 얘기했어. 테크인이라고 쭉쭉 가요 지금. 송도 ENG 잘 가는구만. SFA 반도체, 디바이스, 위드텍 이거는 좀 조정받고 있네요.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가죠, 그죠? 사이맥스.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 망할까봐. 아 진짜 그러다가 본인들이 망한다니까요. 네. 거기다가 로봇 관련주 아까 로봇스타는 보셨고 테마주도 움직여요. 보시면 SBB테크, 삼연, 제우스는 반도체도 되는데 로봇도 돼요. 하이젠 RNM 이거 아까 본 것 같고 에브리봇 로봇, LS 트라이텍 계속 움직이잖아요. 로봇도. 로봇 관련주에 왜 움직여요? 아니 노란봉투법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서 지금 4.5일째를 한다며. 일주일에 주 5일째가 아니고 4.5일째. 응? 나라 망하라고 지금 막 그런 법을 막 추진하고 있잖아. 아 그래요,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주식은 안 할게. 하지 말라니까 그런 분들은. 아 진짜예요. 그렇게 자꾸 징징거리지 말고 그냥 이 바닥을 아예 떠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은. 돈 벌 사람들만 남아서 조용히 돈 벌게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떠났으면 좋겠다. 근데 주식은 왜 갈까요? 그것도 호재라고 가는 거예요. 이 바닥은 테마주가 두 가지 타입 있다니까요. 파저티브, 네거티브. 그러니까 긍정적인 테마주가 있고 부정적인 테마주가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부정적인 테마주지. 노란봉투법이랑 4.5일 근무제 이것 때문에 지금 로봇이 이게 앞으로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업체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면은 파업도 없고 4.5일제를 하든 5일제를 하든 주 6일제를 하든 7일제를 하든 그죠? 파업도 안 하고 군소리 없이 계속 일만 하는 로봇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로봇은 52시간 근무제 그것도 없잖아. 52시제 시간제도 없잖아. 또 모르지 나중에 또 노조들이 미쳐갖고 만들란지는 그런 법을 로봇도 적용되게 하라고. 네?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으로 많이 전환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노조들이 너무 싫어요. 노조들 저렇게 생각 없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4.5일제하고 노란봉투법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말로 해서 이해를 못하면 한번 겪어보면 돼. 네.
그래서 이제 막 로봇으로 막 이렇게 자기들 일자리가 대체가 되고 AI로 대체되는 걸 보면서 일자리 뺏겨봐야 그때 가서 정신 차린다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란봉투법이랑 4.5일 이거 근무제 때문에 로봇주가 움직이죠. 이미 벌써 중국 정부가 움직이는 거 아세요? 중국에서 계속 우리나라 기자들 초대해가지고 자기네 로봇 그 스마트 팩토리하고 로봇 제조 공정 막 취재하게끔 해주잖아. 왜?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민주당이랑 이재명이 추진하는 4.5일제 이거하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봇 도입 많이 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거 없거든요. 4.5일제 거기 그런 거 없어. 근데 어쨌든 뭐 로봇 도입 많이 하게 생겼으니까 자기네 휴머노이드 생산 그 산업용 로봇 끝내준다고 막 지금 홍보하잖아요 계속.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에 로봇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친중 정치인들 좋아하고 그렇게 노조 파업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지금 하는데 자기들 일자리 뺏기는 짓을 자기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뭐 말로 해서 이해가 안 가면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이랑 4.5를 이제 그냥 차라리 빨리 해라.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에이 설마 AI하고 로봇이 벌써 내 일자리를 이렇게 뺏을 만큼 발달 안 돼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천만에요. 천만에라고. 그냥 답답한 거야. 왜냐면 제가 테마주 하나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거. 양자 컴퓨터 관련주 아시죠? 양자 컴퓨팅. 미국에 요즘에 제가 미국 주식 얘기 잘해드리잖아요. 그죠? 아이온큐라고 아세요? 이게 옛날에 이거 월봉 차트인데 21년도에 왜 미국의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 찍을 때 우리나라 그 주린이들 중에서 서학개미 주린이들이 뭘 샀냐면 아이온큐를 많이 샀거든. 이거 많이 간다고. 여기가 35달러였어요. 그때 유튜브 틀면은 막 어디 막 공대 박사님들 나와가지고 막 양자 컴퓨터가 뭐냐면요 막 이렇게 신나게 설명하고 그랬거든. 근데 1년 뒤에 3달러가 됐어요. 3달러. 10분의 1 토막이 났었지 그때. 10분의 1 토막. 너덜너덜 그죠? 미국 주식은 절대 이렇게 안 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10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최근에 신고가를 막 내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급등할까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왜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용화가 임박했거나 상용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양자 컴퓨터 기술이 이제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AI하고 로봇이랑 합쳐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게 돼요. 그러니까 노조 저 바보들이 노조 중에 좋은 노조도 있더라고. 합리적 노조들도. 근데 그건 극히 일부고 나라를 엉망으로 어지럽히고 지금 기업들을 엉망으로 어지럽히는 그 생각 짧은 노조 그 사람들 이거를 모르더라고. 당연히 모르지.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기 좋아요 좀 유튜브 쪽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지금 이 앞에서 10분을 토막 났던 게 지금 왜 가겠냐고. 예? 요즘에 미국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엄청 많이 가요. 좋아요 좀 꼭 눌러주세요. 이해되신 분들은. 아니 공감하시는 분들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엄청 간다고 미국에서. 왜 가겠냐고. 상용화 때문에 그래요. 기술 진보가 지금 빠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 테마주가 뭐냐. 반도체주도 많이 갔지만 잠깐만 이거를 월봉 차트로 봤는데 일봉 차트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신고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저 노조들 보면 나 답답해요. 불쌍하다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지금 그렇게 파업하고 있을 때가 아니오. AI하고 로봇하고 양자 컴퓨터 기술하고 싸워야 돼 자기들이. 그런 기술이 들어와도 살아남는 그런 스펙을 만들어도 모자랄 그런 엄중한 그죠? 그런 상황에 투쟁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유, 돈 더 내라 이러면서 흉내도 못 내겠다. 뭐냐고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테마주도 움직여요. 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한국 첨단 소재. 바닥에서 최근에 들었다 놨다 상한가 나왔죠. 뭐겠어요? 양자 컴퓨터. 아이윈 플러스. 이것도 양자 컴퓨터. 파인텍, ICTK, 엑스게이트, 포톤. 이름이 재밌어요. 포톤도 있고 아톤도 있어요. ALT, KCS, 라운 시큐어, 드림 시큐리티 이런 거 양자암호 관련주인데 양자 컴퓨터랑 양자암호랑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로 이런 거 많이 났었거든요. 요번에도 있고 꿈틀거렸고 코이버 이런 것도 있고. 네, 지금은 좀 약한데 오늘 세게 올라간 건 얘네들 한국 첨단 소재 I 플러스.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노란봉투법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좀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노란봉투법이랑 4.5일지 이런 거 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받지 말라니까. 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제 방송 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재테크 성공해 보려고 얘기해 드리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노조들 쟤네들은 모르고 있다고 이거를. 응? 모르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이런 거 아니어도 로봇이 대체하게 돼 있어요. 네. 대체하게 돼 있다고. 그거를 땡기는 거라. 여러분들 그 문재인이 처음에 저기 됐을 때 그 아시잖아요. 그 뭐야 그 최저임금 막 올리는 바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직원들 내보내고 다 모였어요. 키오스크 많이 들였잖아. 어차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무기나 점포들이 이제 생겼겠지만 그거를 앞당겨 준 게 문재인이잖아. 그 우리나라의 노조를 빠르게 없애고 있는 게 누구다? 이재명이야. 그럼 이재명이 막 노조가 싫어하는데 이재명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생각이 똑같아. 그래서 그냥 자기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냅두시라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네? 여러분들은 딴 생각을 하시라고. 저도 그래서 저도 애가 셋인데 큰애가 이제 내년에 고3이거든요. 그래서 진로를 정할 때 첫 번째 1순위가 뭐였는 줄 아세요? 공부 진짜 수학을 잘해요. 수학은 전국에서 1%에 들어가요. 수학은. 다른 것도 좀 하고 있고. 근데 수학을 잘하는데 걔한테 그랬거든요. 첫 번째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AI와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걸로 가라. AI랑 경쟁해서 경쟁하는 업종을 선택하지 말고 피해서 가라. 지금도 그 얘기예요. 지금 아직 고3이 안 돼서 약간 진로가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건 항상 1순위로 가라. 그게 1순위다. 근데 저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환장하고. 근데 여러분들 아무튼 주식을 하시면은 또 이게 아무튼 많이 보여요. 네, 아무튼 그런 얘기도 다음에 또 해드리고. 어쨌든 오늘 그래서 반도체하고 여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목해서 보시고. 요즘에 미국에 있는 주식이 올라가면은 다 같이 따라가요. 그죠? 최근에 미국 주식 얘기해드렸던 게 연료전지 뭐였어요? 블룸에너지, 퓨어셀 에너지. 블룸에너지가 또 갔어. 계속 가요. 어제도 8%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따라 올라가요? 두산 퓨어셀. 같이 가는 거예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도체잖아요. 계속 올라가거든.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가요? SK 하이닉스가 가는 거죠. 삼성전자가 가는 거고. 그죠?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잖아. 네, 시황 정확하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계속 제 방송을 이제 들으시면 되겠고, 오늘 마지막으로 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무슨 뉴스냐? 이재명이 오늘 증권사 그 리포트 그 쓰는 담당자들이 누구예요? 리서치 센터장이거든요. 이분들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분 실력도 있는 분들이에요. 실력이 있으니까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하죠. 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점심을 먹었답니다. 이재명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 되게 할 것이다. 하여튼 말은 이런 식의 이런 거 응용은 또 이런 말은 또 잘하더라.
트럼프 만났을 때 트럼프가 피스메이커면 자기는 페이스메이커라고 이런 식의 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근데 이런 비유 이 사람은 쓰면 안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옛날에 그 대개 X라고 그 있잖아.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죠? 네, 정치적인 뭐 대개 뭐 그거 좌파 탈출은 지능순 거기서 나온 거 아니야 이게. 이거를 그 좌파 출신 그 정신이 그 이름을 빌렸으면 어떻게 해. 좀 그렇더라고 보고 있는데. 이랬대요. 참고하시라고. 왜 불러서 밥 먹었겠어요? 주식 전망 잘 쓰라고. 그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했었죠. 문재인 때도 문재인이 그때 일본이랑 우리나라 그 무역 보복 왔을 때 농협에 가서 소부장 ETF 들어서 문재인만 돈 벌었다고. 국민들은 그때 막 주식 손절하고 난리 쳐갖고 막 힘들어가지고 난리를 쳤고 문재인만 돈 벌었다. 이재명도 똑같이 될 거다 그랬잖아요. 벌써 나오잖아. 이재명이 넉 달 동안 1,000만 원 벌었답니다. 코스피 ETF가 들어가지고 수익률 현재 26%랍니다. 내가 그랬죠. 이 사람 돈 벌 거라고. 국민들은 괴로워하고 있고. 그대로 되잖아. 앞으로 수익 더 날 겁니다. 이 사람. 그 다음에 11만원 나왔다. 와우. 삼성전자 개미들 표정 관리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나오죠. 얼마나 기가 찼냐면 또 뭐냐면 이제 11만 전자 간다. 가슴 졸이던 삼전 개미들 대환호. 저희 방에서 삼성전자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조만간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아니야. 뭔 얘기냐. 잘 보세요. 오늘 8만원을 해봤거든. 목표가 11만원 등장했대. 근데 가슴 졸이던 삼성개미들 뭐 대환호라고 돼 있잖아요. 잘 보세요. 삼성전자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저 기자들이 확인도 안 하고 기사를 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모습인데요. 빨간색은 외국인이고요. 파란색은 기관입니다. 근데 둘은 미친듯이 사죠. 근데 개미들은 미친듯이 팔고 있거든요. 환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 팔아제끼고 있구나. 이재명을 못 믿어서 한국을 못 믿어서 다 팔아제끼고 있다고. 무서워서 9월 초부터 팔고 있는데 뭘 환호를 하고 있다고 그래. 작년에 개미들 사놓은 거 있죠? 되게 많이 팔렸어요 지금. 응? 자, 외국인 삼성전자 잠깐만요. 외국인 지우고 기관도 지우시다. 올해 1월달에 개미가 이 정도 얻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여기요. 미친듯이 팔고 있는데 뭔 헛소리야. 이해가세요? 그냥 미친듯이 팔고 있는데 미친듯이. 네, 체리체리님 어서오세요. 네, 저도 수학 잘해요. 30% 이내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묻자고 하는 소리인데 네. 30% 이내는 빠르게 계산합니다. 왜? 상한가가 30%이기 때문에 30% 넘어가면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웃으면서 드렸어요. 농담인데 30% 이내는 확실하게 계산합니다. 네. 바로 계산 나옵니다. 네. 상한가가 30%라서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미친듯이 팔고 있잖아요. 지금 환호 같은 소리 합니다. 진짜. 그냥 기사를 엉터리로 쓰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최고치 행진 이재명 26% 수익 났다. 1160만원 벌었대요. 그죠? 개미들 그 세제 개편하는 것 때문에 개미들 허파 비벼가지고 난리를 지게 된 얘기죠. 네.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죠? 이재명을 뭐 믿으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재명이 못 믿겠더라, 이재명을 못 믿고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좀 제정신인들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나라 지도자들을 못 믿겠어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 본질에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라 그랬잖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주식시장에 안 간 적이 없어요. 있으면 갖고 와봐. 비관론자이 나쁜 놈들아. 그 데이터 안 갖고 오거든. 절대 안 갖고 와.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는 가요. 물론 중간에 이제 출렁출렁이겠지. 간다니까. 그죠? 겁내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하세요. 지금 테마주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 움직이잖아요. 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하루 빠지는 바람에 지수가 하락을 했지만 소형주 아예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벌써 테마주 장세 시작됐어요. 됐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응? 모르는 거예요. 낙폭과 대줄도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해요. 이거 저희 방에 뭐 추천주도 아니고 저희 방에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 지금 보이는 종 하나만 아무거나 볼까요? 3% 오른 거 중에 5%? 그냥 거래도 별로 없어요. 거래가 아예 없어. 근데 빠르게 회복하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종목들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돌아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어도 손실이 회복된다. 그리고 눈치껏 지금 유행하는 테마주들로 종목을 좀 옮기면 수익이 빨리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 중에 최근은 아니지 좀 한 달 넘었는데 지금 나 방송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두산 피월세를 좀 갖고 있는데 우리 방 고유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조만간에 살 거다. 실제로 샀고 여기서 한번 살 건데 그때 같이 사시라고. 나오면 매도하지 말고 우리 기다리시고 이거 매도해서 다른 걸 옮기시려고 하길래 조금만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 거 여기서 다 이틀 만에 다 팔아버리고 수익 내고 한 15% 수익 내고 다 팔고 딴 데로 이사 가셨잖아요.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아직도 있어요. 그럼 그거대로 또 비싸게 팔아드리려고 또 하고 있고. 그냥 그때 코로나 때 이만큼 간 거에 한 3분의 1만 가더나 좋을 것 같아요. 3분의 1? 3분의 1이면 욕심을 안 낼 거잖아요. 그죠? 절반 정도 가지면 더 좋고. 기다리고 있어요. 에이, 여기서 매물 뛰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어때요?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좋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올려버리잖아요. 대형주들이 올라갈 때 속이 뻥 뚫리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맘만 먹잖아요. 매물대고 뭐고 차트 뭐 기술적 그거 저항 없어요. 그냥 뚫어버려요. 그냥. 돈의 힘으로 그죠? 돈이 깡패라고 그냥 밀어버린다고요.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테마주들이 언제 잘 가는 줄 아세요? 개미들이 인버스 잔뜩 사고 나라 걱정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눈치 보고 있을 때 그때 잘 가요. 너무너무 잘 가. 네. 아까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그걸 깐 거예요. 삼성전자를 깐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개미들이 환호하고 있다고. 뭘 환호해요. 무서워서 다 팔아짓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BR도 모르는 여기 경제부총리 아저씨, 네, 구시 아저씨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국회 논의 듣고 판단하겠다. 이 소리는 뭐예요? 대주주 기준 50억 그대로 유지하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그냥 25% 정도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증권주랑 은행주하고 보험주 계속 갈까 안 갈까? 가겠지. 계속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증권주들 보시면요. 키움증권 그 신고가죠. 한영증권, 미래에셋증권 다 올랐어요. 다 오른다고 증권주가. 특히 키움증권이 잘 가네. 키움증권은 누가 거래 많이 해요? 개미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나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투자를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테마주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잘 따라 그쪽으로 붙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낙폭과대주들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손실인 게 좀 있다. 그러면 낙폭에 따른 반등이 전혀 안 나왔다. 그럼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손실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 이게 더 이상 반등이 안 나올 것 같다. 나오더라도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종목을 좀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종목들이 이제 회복을 좀 할 거예요. 회복을. 그런 건 이제 본인들 같이 하고 있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든지, 전문가 없으면 전문가 방에 들어가서 물어보든지, 그렇게 종목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도 손실이 회복이 많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본인 매수가까지 빠르게 갈지 안 갈지는 그걸 봐야 할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주식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그 다른 개미들처럼 인버스 안 사고 그 잘 이겨내셨어요. 잘 이겨내셨고, 잘 이겨내셨으니까 돈을 이제 버셔야지. 이 바닥이 또 그래요. 뭐 가만히만 있으면 돈 버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때그때마다 약간 가지 칠 건 가지 치고 그래야 돼요. 그 사과 농사나 뭐 배 농사나 이런 과수 농사 있잖아요. 나무에서 이렇게 열매 맺히는 그런 거 농사 질 때 보면은 그 농부들이 한겨울에 있잖아요. 한겨울이나 아니면 봄이 오기 전에 허리춤에 가위를 하나 차고 과수원으로 가요.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가지를 쳐요. 응? 가지를 친다. 그 추울 때 가서 미리미리. 왜 그러겠어요? 정리를 싹 한다고. 과일이 더 많이 달리게, 응? 더 이제 큰 과일이 달리게끔 그거에 맞춰서 막 이제 가지를 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가지를 쳐야 될 가지를 좀 칠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아셨죠? 네. 올라가기 전에 좀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잘 이겨내셨고 잘 견디셨으니까 앞으로 수익들 많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제 뒤에 그 무서TV 김 실장님이 이제 종목들도 상세하게 테마주로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뭐 세세한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좀 크게 남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아웃라인을 좀 크게 잡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여자 전문가들은 섬세하죠,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 종목은 정확하게 요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요것 때문에 갔다라고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 전문가들 특징이 그래. 네. 남자들하고 여자 전문가 차이가 좀 그거거든요. 제 뒤에 방송하시는 분이 그런 걸 잘하시는 분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이제 방송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만 돈 벌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벌어야지. 왜? 이재명보다 여러분들이 더 마음고생하시지 않았겠어요? 그죠? 주식 관련해가지고. 그죠? 네. 이재명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저는 돈을 많이 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오늘도 네, 여러분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